여의도 정치권에서는 7월 말 또는 8월 초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상수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는 상수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4배 폭증한 한 팬카페, 거센 견제, 갑툭튀, 권력욕.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한 전 위원장의 팬카페 회원 수가 총선 전에 비해서 4배가량, 무려 4배가량 폭증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결심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저거 쉽지 않은 거죠. 1만 8천 명이었는데 4배가 이상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총선 전에 비해서. 7만 4천 명이에요, 팬카페 회원 수가. 이거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수치 아닙니까? 주목해 볼 만한 수치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했던 소위 말해 이 목격담 정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도서관에서 목격됐다 이런 정치, 그다음에 SNS에 글을 올려서 전격적으로 등판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여론전을 시작한 형태, 이런 모든 흐름이 저런 그 추세에 좀 영향을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 팬카페 역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등판을 준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저 수치는 물론 자발적인 가입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팬카페를 주축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조직적인 그 움직임을 보여야겠다, 이런 게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저 정도는 사실 자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이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조직력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역시도 최근에 여러 가지 본인의 그 행보에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팬카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런 공개적인 등판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아마 저 수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7만 명인데 조만간 10만 만들자. 10만 명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조사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 내용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전체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번 해봤는데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회색이 전체고요. 빨간색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수치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보시기에는 저 수치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저 수치를 보면서 더 나오게 될 결심을 할 가능성 높아지지 않을까요? 차츰차츰 높아지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전당대회가 사실은 8월 중순 얘기하다가 7월 말 정도 앞당겨졌기 때문에 조금 더 발걸음이 빨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발걸음이 좀 빨라져야 된다?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전당대회가 벌써 이제 7월 달로 들었으면 벌써 이제 준비를 해야죠. 전국적인 조직을 준비해야 되고, 아까 그 그래프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3, 4주 전에 똑같은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조금 앞섰습니다. 무슨 오차 범위 내에서.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압도적인 건 아니지만 2% 상당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반 여론조사상에도 유승민 전 의원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압도적으로 어쨌든 전대 룰이 100% 당원으로 하든 아니면 50대 50으로 하든 30대 70으로 하든 어떤 경우의 수를 넣어도 한동훈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이 좋아서 7만 4천 정도의 팬카페 인원이라 하지만 잠실 야구구장에 들어가는 인원이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네. 방금 오늘 우리가 다뤘던 천하의 김호중 팬카페도 15만 명이거든요. 사실은 15만 명, 아주 대중적인 스타 연예인들의 팬의 절반 정도 되는 팬카페 회원을 드린다는 것은 대선 후보급밖에 할 수 없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KC 인정 직구 문제부터 해서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또 원희룡 장관과의 미팅, 아마 조만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을 쓰고 계실 것처럼 보이는데요. 천목회의 무슨 초청에서 대중에 앞서거나, 그리고 아마 6월 말 7월 초 정도에
책을 펼치는 정도의 수순으로 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이제 6월 달이니까 이번 6월 달부터는 5월 말이 다 갔으니까요. 등장해야 된다.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등장을 해야 된다. 본격 등판을 해야 된다. 좀 행보를 빨리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전 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목격담 정치도 했고 메시지 정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끊임없이 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방금도 말씀 주셨지만 뭐 천목회에서도 나갈 수도 있고 뭐 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떻습니까? 다음 행보라고 할 만하면 어떤 게 좀 예상이 되십니까? 지금 행보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출마 여부를 밝히는 게 행보지. 왜냐하면 지금 그 7월에 전당대회 할지 8월에 할지 모르겠지만 벌써 이제 6월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다음 주 6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출마를 안 할 거라고 하면 뭐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만 출마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밝히고 그다음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갖다 해야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안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지금 보면 이거 외에도 원희룡 전 장관도 만나고 이상민, 김영주 뭐 낙선한 의원들에게도 만남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다음엔 회동 정치를 또 좀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에서는요 이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본인의 이 수순을 밟았는데 맨 처음에는 정말 안 나올 것 같았어요. 이제 본인이 목격담 정치를 시작하면서 그렇죠. 예. 이게 호응과 인지도가 이 정도가 있구나. 자신의 어떤 호응을 확인했으면 네. 그 다음은 메시지 정치예요. 예, 예. SNS 통해서 자기 메시지 내고 하는 거는 직구 문제 통해서 네.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이제 회동 정치예요. 정말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 정도면 이제 나올 수순 다 밟은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죠. 이승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뭐 지금 나온 거나 마찬가지다. 나올 수순 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전 위원장은 심지어 이런 얘기도 오늘 기사에서 봤습니다. 가까운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물어보겠습니까? 전당대회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건 전언이긴 하지만 전당대회 나가면 이긴다. 이거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참석자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확인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뭐 발언 시기는 이달 초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보면은 박성규 차관님 자신감이 꽤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분위기만큼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여론조사도 좀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선거 이후에 총선 패배론 이후에 뒤로 물러섰던 이후에 나오는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빨라지면서 과감해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거의 전당대 출마 결심 붙였다고 보는 거고 여론조사가 그럼 저렇게 왜 나오는 것이냐. 한동훈 위원장도 그 생각할 거예요.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좋을까? 다른 안 타는 것 아니죠. 지금의 국민의힘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압도적으로 높다는 얘기는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인사들 가지고는 앞으로 기대하기 어렵겠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용산과의 저런 관계로 유지가 돼가지고는 우리 당의 미래가 없으니 당신이 나가주는 게 좋겠다는 하나 부분.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은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다. 당신 책임이 아니고 당신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한동훈 위원장 당연히 생각을 달리할 수 있죠.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나오냐 안 나오냐에 대해서 전 나온다고 보면서 하나 좀 재밌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어떤 일화입니까? 오세훈 시장 아시잖아요. 네. 16대 때 한나라당의 인재 영입 케이스로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는 국회 4년 해보니까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불법 정치 자금이 흐르고 있는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른바 오세훈법이라고 이르는 정치 3법을 입법하고 불출마를 선언해요. 나 이제 정치 안 한다. 물러난다. 그런데 그 2년 뒤에 지방선거 있었는데 여론조사마다 오세훈이 1등이 나오는 거예요. 서울시장 후보로서.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한다고 했는데 아주 강력하게 국민에게 선언까지 하고 뒤로 물러섰는데 여론조사가 막 하고 그렇게 계속 나오니까 제가 여론조사가 몇 번 나온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네. 자, 여론조사 이렇게 나오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하고 물었더니 오세훈 당시에 물러난 정치인의 얘기가 그랬습니다. 그 여론조사가요.
사람 미치게 만드는데요. 이 본인 얘기였어요. 아하.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오겠구나 판단을 저는 했는데 결국 나왔고 결국 나왔다. 최연소 시장으로 당시까지 최연소 서울시장으로 당당하게 당선이 됐었죠. 아마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지금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김형주 의원님, 저는 근데 그 기사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저런 뭐 일련의 어떤 수치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떤 여권의 상황이 한동훈 위원장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선 예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용산이 이 모든 총선의 책임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넘기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번에 검찰 간부 인사를 하면서 한동훈 라인들이 뭔가 내쳐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자 내가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현직에 없으면 뭔가 나도 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의미에서 뭔가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 방어적인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뭐 분석도 나오던데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런 것은 아마 그 윤한 갈등을 그 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과정이 뭐 언론에 나타나는 것이 과연 어떤 뭐 지금 현재 어떤 검찰총장이 한동훈 라인과 같다라고 그러면서 어떤 대통령이 그쪽에 질타하는 것이 결국 한동훈에 대한 입장이다라고 보는 이제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일정한 각을 두는 것이 윤 대통령을 위해서 좋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윤 대통령을 위한 것일 수 예, 있다. 그리고 당이 윤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훨씬 당이 사는 길이고 결국 윤 대통령도 사는 길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즉 윤한 관계가 갈등 관계일 수도 있지만 친화성을 가질 수 있는, 말하자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관계를 택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지금 한동훈 외에는 그걸 할 수 있는 적자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갈등 관계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어떤 인지하면서도 그것이 곧 당에 나쁜 것인가 이런 정도의 어떤 관계들을 형성하려고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한동훈 위원장만 좀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친한계 인사들도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갑 조직위원장이죠. 박상수 국민의힘 조직위원장이 한 전 위원장을 추켜 세우는 어떤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일에 빠져 사는 교과서적인 정치인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이제 일에 빠져 사는 한동훈 같은 정치인을 가질 때가 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일부 당내 인사들이 뭐 공개 거의 지지성 지금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정혁진 변호사님도 일에 빠져 사는 교과서적인 정치인이다 이런 표현에 좀 동의하십니까? 글쎄 뭐 동의는 하고요. 그다음에 저 박상수 변호사의 저 페북 저도 저랑 패친이거든요. 아, 패친이시군요. 그래가지고 제 후배니까 네. 가끔 밥도 먹고 그런 사이라서 그 페북 들어가가지고 한번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동훈 장관을 치켜 세우면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할 때 합수부 부활시킴으로써 금융범죄를 기소를 2배나 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있었다. 그다음 마약 관련해서도 실적이 많았고 교정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인구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 이민청에 대한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았고 박상수 변호사 이야기는 뭐냐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 1년 반 동안 법무부 장관 하면서 그 이전에 어떤 장관들보다 실적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조금 전에 보였듯이 정치라고 하는 게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게 정치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치는 일을 잘하고 실적을 잘 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그것이 이제 한동훈이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박상수 변호사가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을 굉장히 이렇게 높게 평가한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박상수 변호사의 이야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정치는 과연 무엇인가? 그건 조금 그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업 잘합니까? 꼭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합니까? 정치가 뭐냐면요. 제 생각에는 정세를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이 그게 정치력이고요. 정치란 무엇이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게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봤을 땐 정치 신인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는 게 조금 전에 봤듯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한다라고 하는 위드 훈위가 18,000에서 제가 봤더니 74,322명인가 조금 전에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승리했다. 그럼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 당연하죠. 패배했잖아요.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다. 대통령 임기 3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각을 갖다가 세우는 모습인데도 저 정도 지금 이렇게 4배 이상의 그 팬심을 갖다가 얻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대했다가도 마음에 안 들거나 그 박상수 변호사 말대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게 없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역량을 보여주면은 진짜로 큰 뭐 정치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법전에 뭔가 정치학 입문서를 본 듯한 이런 느낌이라서 정치는 만들어가는 거라고 하셨나요?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요 홍준표 시장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요 비판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갑툭튀 후보가 당을 장악하면 당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준석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요.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강하게 좀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목소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의 승리를 이끌지 못했고 결국엔 패배했는데 당대표는 좀 더 어렵거든요. 비대위원장보다 일하기가. 그리고 선거도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듣고 2달 전까지 무소불위에 걸려가지고 해내지 못했던 분이 지금 다시 하려고 한다? 뭘까요? 양재 도서관에 책 몇 권 읽으시고 바뀌었다고 하시는 건 아닐 테고 그 부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나오신다는 거는 이걸 3글자로 줄이면 권력욕입니다. 권력욕밖에 없는 거죠. 어떤 선택할까요? 권력욕에 빠지면은 다 거기 못 헤어나옵니다. 권력욕에 빠졌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당대표가 더 어려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력 보수 인사들의 어떤 한 전 위원장 때리기는 이건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뭐 당연히 견제죠. 당연히 견제인데 저는 홍준표 시장의 견제와 이준석 대표의 견제가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홍준표 시장의 견제는 그야말로 본인의 욕망을 위해서 경쟁자를 견제하는 굉장히 강한 용어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 만남 이후에 용어가 거칠어지면서 아주 자극적으로 가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의 저 비판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 저는 당연히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욕이 있어야죠. 권력욕 없으면 저기까지 못 가고 견딜 수 없고요. 내가 보기에는 젊은 정치인 중에서는 이준석 대표만큼 권력욕이 강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저거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네. 권력, 그 얘기하잖아요. 권력이 좋은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좋은 것을 베풀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권력욕 가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권력욕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인데 이준석 대표가 저 얘기 뒤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박근혜 퀴즈로 선발된 정치인이다. 그래서 한동안 뭘 하든지 박근혜 퀴즈라고 하는 이 꼬리표가 따라붙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 그런데 본인이 박근혜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박근혜도 비판하고 하면서 이제는 누구도 자기를 박근혜 퀴즈로 인식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한동훈 대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그런 자기의 모습, 자기의 스탠스를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뒤에 방점이 있다고 봐요. 그 이야기는 앞에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던 것은 경쟁자로서 잠재적인 경쟁자를 제껴놓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반면 이준석 대표는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그렇게 좀 보수 쪽에서 성장해 나가는 같은 정치인으로서의 이 길에 대한 조언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동훈 팬덤 현상을 두고요. 오늘 팬덤 얘기 많이 하네요. 야권에서 나타났던 어떤 정치인 팬덤의 병리적 현상이 여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일부 언론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딸 닮아가는 한동훈 팬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써가지고 이 팬카페 회원들이 개딸물이 내부 총질 그만하자. 천부당 만부당하다. 우리는 고품격의 언어를 쓴다. 누구처럼 욕으로 소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의 팬덤 현상을 봤을 때는 야권과 여권이 비슷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 팬덤 집단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같다고도 할 수 있고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이게 여야 할 것 없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정치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처럼 어떤 뭐 조직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통해서 누군가를 동원하고 이럴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너무나 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대중들을 뭘로 모을 것이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 온라인 소통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봐요. 지금도 이제 뭐 위드훈이라는 이 팬카페를 통해서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뭐 일상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목격한 분들이 막 올리시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게 비슷한 거죠. 뭐 지금 뭐 개딸이라고 마냥 이렇게 폄훼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야당에 있는 팬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소통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정치권에서 그동안 해왔던 정치 문법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지지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게 자발적일 수도 있고 또는 정치적인 그 환경에 따라서 모이는 것일 수도 있고 뭐 그건 해석에 달린 것 같습니다. 자, 팬덤 현상까지 다뤄봤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